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필입니다. 형님, 호남의 반도체 공장을 뭐 이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증설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근데 얼마 전에 그 정말 감사하게도 뭐 사실 이렇게 조그만 채널에 출연해 주시는 분이 아닌데 광주 부시장님을 역임하셨던 이병헌 의원님도 한번 와 주셔서 내가 잘 몰랐거든. 이 문맥상에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덕분에 많이 배웠고 그래서 많은 의견을 들었어. 네. 근데 내가 그때 부시장님이 시간 내서 광주에서 올라와 주셨는데 토를 달기에는 애매하단 말이야. 그분도 제한된 시간에 할 얘기는 다 하고 하셔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박 교수 저기에서 저런 질문을 안 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오늘 그냥 얘기를 좀 하면서 네. 이런저런 이런 이슈들이 다 둘러싸여져 있는 이슈입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야. 자, 일단 수도권 과밀 이거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호남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 공장이든 뭐든 큰 회사들 이전을 좀 해야 된다. 이걸 광주 부시장님께서 전 광주 부시장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가셨어. 그래서 그것도 교통정리 해준 거야. 근데 물어봤거든. 아니 지방으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 이전하자라는 얘기 해주신 건데 왜 하필 호남입니까? 영남은 안 되는 겁니까? 강원은 안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아니다. 원래 계획에도 영남, 호남 다 해서 이런 게 있는데 순차적으로 호남이든 영남이든 하자는 얘기지 호남만 하자는 얘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궁극적인 얘기를 해봐야 돼. 수도권 과밀하면 왜 그걸 해결해야 돼? 그러게요. 수도권이 과밀되면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사회적 손실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가 일반적인 의견이야. 대표적으로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일어나고 또 환경오염이 아주 집적된 곳에서 많이 살면 오염이 되잖아. 그게 대기오염도 그렇고 수질오염도 그렇고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이렇게 집적된 곳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지가가 올라서 땅 가격이 올라서 뭔가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살려는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땅값에 너무 많은 지출을 하다 보니 그럼 뭔가 긍정적인 생산활동에 투여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을 억제해서 사회적 손실을 막고 이러기 위해서 이걸 당연히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어. 어떤 특이한 게 있냐면 이렇게 사회적 손실이 많은데 왜 굳이 대기업과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수도권에 짓고 있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반도체 공장을 호남에 이전하는 걸 반대하는 얘기가 아니라 논리적인 과정이 점핑돼서 한쪽만 얘기를 하고 또 반대하는 의견은 반대만 얘기를 하니 그걸 어떤 논리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아지는 수도권 과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몰려오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수도권은 전체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야. 그렇죠. 그런데 인구는 50%가 여기 살아. 50%가 넘어섰죠. 이제. 넘어섰지. 네. 그 다음에 100대 대기업 본사는 90%가 수도권에 있고 4년제 대학은 40%가 이 12%에 해당되는 수도권 국토 면적에 다 있고 의료기관도 50%가 여기 다 있어. 그 다음에 총예금 75%가 여기 다 있어. 이야, 국가의 부가 집중돼 있는 아주 핵심 지역이네요. 그렇지. 국가의 부, 사람, 기술, 인프라 다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중에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수도권에 너도 와! 한 사람은 몇 %나 될까? 있어요? 거기 그 소수의 이제 공직자들. 소수의 공직자들 뭐 발령을 거기로 받아서 왔다. 뭐 그럴 수는 있겠지. 자,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조금 냉정하게 대의 명분이나 당위성이나 정치적인 맥락을 빼고 그냥 경제 메커니즘으로만 따졌을 때는 이렇게 북적북적대는 수도권에 들어오는 게 손해보다 이익이 더 많으니까 몰려온 거지. 그렇죠. 경제학적으로는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돈과 관련된 거, 경제와 관련된 건요, 그냥 풀어놓으면요,
자기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곳으로 다 흘러가요. 그런데 풀러놨는데 정확히 말하면 풀러놓은 것도 아니고 수도권 과밀 억제책이라고 해서 여러 정책이 있어. 그렇게 해서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귀찮을 정도의 엄청난 이익들이 많기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왜 왔느냐? 그 이익이 뭡니까, 교수님? 수도권 과밀을 이익의 측면으로 달리 표현하면 규모의 경제 실현이고 그렇죠. 집적의 이익이야. 자, 규모의 경제는 뭐냐? 간단합니다. 크게 하면 이익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크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규모의 경제 실현해서 더 큰 부가가치 창출하고 더 큰 이익을 거두려고 하니까 큰 공장을 지어야 돼. 근데 큰 공장을 지으려면 자연스럽게 공장 짓고 나서 거기서 일할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대규모 인력이 많은 데가 어디야? 수도권이죠. 그렇지. 그리고 그 큰 공장에서 쓸 여러 가지 부품, 원자재 그런 것들 납품해줘야 될 협력사들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어야겠지. 그렇죠. 그런 협력사를 많이 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야? 수도권이야. 그 다음에 물자도 쉽게 구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물자가 어디에서 뭐가 필요할지 모르는데 그런 물자 4통8달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수도권이야.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 제일 용이한 게 새만금의 빈 땅 많은 데요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면 놔둬도 거기에 갈 텐데 그렇죠. 그게 아닌 다른 요소들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더 좋았던 거지. 그래서 용인이나 이천이나 화성이나 기흥이나 평택 근처에 자꾸 체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생산자 서비스 관점에서 봐도 수도권에 있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집적의 이익. 집적의 이익은 밀집돼서 오는 이익이야. 이 집적의 이익은 쉽게 얘기해서 같이 있으면 생기는 시너지라는 거야. 이거는 뭐 아주 쉽게 판교 같은 거 떠올리면 돼. 판교에 IT 관련한 회사들이 잔뜩 몰려있는 이유가 IT 쪽은 프로젝트 베이스 단위로 일을 해. 우리 어떤 게임 개발한다 하면 그 게임 개발하겠다는 NC소프트 같은 곳에서 게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 개발하는데 3, 4년 이상 걸린단 말이야. 그럼 그 3, 4년 걸리는 그 기간 동안 웹 디자인, 웹마스터 하는 회사들도 붙어야 되고 프로그램 하는 회사도 붙어야 되고 그러니까 근처 작은 회사들이 그 프로젝트에 붙는 거야. 그런데 그 3, 4년 동안은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그거 끝났어. 그러면 근데 거기 같이 모여 있으니까 또 다른 게임 회사가 그 다음번에는 또 뭐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같이 있었을 때는 그걸 하겠다는 사람들도 사람 구하기가 쉽고 또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들도 안정감 있게 다음 프로젝트는 이 근처에 언저리에서 떠들고 다니고 있으면 또 어디선가 나한테 줘. 이러면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집적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야, 수도권은 벗어나지 말자. 야, 서울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자.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러니 조금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을 텐데 수도권 과밀을 달리 표현하면 규모의 경제이고 집적의 이익인데 이 두 가지를 수도권 과밀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너무 모여있기 때문에 혼잡한 거잖아요. 너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과밀한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거는 같은 현상을 종이짝 앞뒤로 표현한 거야. 네가 보기에는 수도권 과밀이니 규모의 경제와 집적 이익이니? 저는 규모의 경제와 집적 이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게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용인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는 거라는 게 중요한 거야. 네, 그렇죠. 자, 무슨 맥락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이제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교수님, 정작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호남 반도체 이전설까지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전하는 게 아니라 새로 지을 것들이나 적합한 걸 옮기자라는 얘기인데 자, 그 부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지방에 오면 지방에는 일할 수 있는 그 청년들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고등학교만 졸업한 학생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뭐 저기 우수 인재들이 꼭 반도체 공장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다. 반도체 공장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초대졸 졸업해서 그냥 그 파트, 그 기계만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인력들도 많이 필요한데
뭐 내려오면 무슨 우수 인력들이 안 내려오고 그래서 집적의 이익을 도모하기 어렵고 뭐 이거 아니다. 충분히 여기 있을 이유가 있다. 이거 얘기하고 가셨어. 나도 동의해.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러면 교수님은 아니 내 말이 조심스러워서 그래. 괜히 저도 광주에 빚이 많아요. 거기에서 저에게도 인생에서 굉장히 큰 프로필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기회도 주신 지자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부채의식도 있고 해서 광주와 호남 또는 새만금에도 관심이 많고 그런 사람인데 이걸 무조건 한쪽 편을 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논의를 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 반도체 공장도 들어가 보면 그냥 대기업 공장이라고 할게. 여러 종류가 있어. 우리 삼성하고 TSMC 같은 회사들이 하는 반도체 공장을 뭐라고 그러니? 파운드리. 이거는 어느 회사에서 복잡한 어떤 새로운 기기 만드는데 거기에만 들어가는 독특한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걸 딱 보고 여기는 반도체 모양도 이렇게 생겼고 기능도 이렇고 이런 걸 만들어 드리면 되네요. 알겠습니다. 해봐야 되는데 이게 걔네가 설계 도면 그려온 대로 바로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계속 핑퐁치기를 해야 돼. 실제 제조 현장에서 가동해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는 못 만들어 드리고 설계 이렇게 변경 가능하세요 하면서 계속 핑퐁치기를 해. 그러니 파운드리는 어찌 보면 같이 모여 있고 우수한 인재들이 근처에 도움받을 수 있고 전문가들이 도처에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게 맞을 수 있어. 그렇죠. 근데 D램은 우리 전 세계 어디 가서 D램 살려고 해도 똑같은 거 살 수 있잖아. 네. 컴퓨터 조립해서 낄 때 그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이미 다 표준화된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표준화된 건 그때그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번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번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다 보니까 늘상 하던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거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초대졸만 졸업해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야. 공정이 또 세분화돼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표준화돼 있고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같이 얘기해야 될 게 이번 라스베가스 CES야. 라스베가스 CES에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기술적 화두는 뭐였다? 휴머노이드 로봇. 로봇이야. 그 로봇은 제일 잘하는 게 세분화되고 표준화된 일을 공장이라는 사전에 세팅된 공간에서 일하는 일을 제일 잘해. 심지어 조명을 꺼놔도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자 다시 호남 반도체 이전 논의로 돌아가서 지금부터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쳐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용인에 짓는 거 말고 확정된 거 말고 그 다음 거는 호남으로 오십시오. 아니면 뭐 영남으로도 일부 가시고요. 이걸 한다. 그러면 그때 시점이 삽떠서 공사 완공돼서 가동될 시점이면 길게도 아니지. 적정하게 잡으면 한 10년 뒤일 거라고. 그렇죠. 그럼 그 10년 뒤에 그 호남 반도체 공장에 들어섰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을까? 고용 효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죠. 적을 가능성이 높아. 이번에 벌써 라스베가스 CES에서 현대차가 발표했어. 우리 미국 공장에서 우리가 지금 보여준 보스턴 다이나믹스 여기 로봇을 7,000대 쓰려고 7,000대 벌써 발주했다는 거야. 막 3만 대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3만 대 얘기도 나와. 맞아. 설이 여러 개 있어. 그런데 7,000대 뭐 발주해서 거기서 일할 겁니다. 얘기하면서 뭐라고 코트했냐면 근데 그 로봇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일하는 걸 옆에서 도와주는 로봇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현대차가 지금 마음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이거 로봇이 우리나라도 바로 적용해서 우리 다 자르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들을까 봐 하는 거지. 그렇죠.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그 7,000대 로봇 안 샀으면 그것도 사람 할 일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사람 옆에서 거들고 도와주는 거 사람 했던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람 대체하는 거야. 말장난이지. 그렇죠. 현대차 분께는 죄송하지만. 그러니 벌써 상당 수준까지 왔어. 그러면 호남의 반도체 공장 완공돼서 가동될 때쯤이면 이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야. 그러게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고. 규모의 경제와 집적의 이익을 실현해야 되는 가장 하이엔드급 분야인 파운드리 분야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멀리 가기가 쉽지가 않아.
고대 교수도 뛰어와가지고 이 파운드리 이거 이쪽에서 이렇게 조립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화공 전문가인데 하면서 얘기하러 뛰어 내려와야지. 또 서울대 교수도 와야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멀리 가기 어려울 거야. 그렇죠. 그러면 D램 공장이나 이런 게 내려갈 수 있을 거고 자동차를 이해하면 더 편해. 자동차도 다 모여 있잖아요. 다 모여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표준화된 자동차가 앞으로 필요해. 우리가 현대차 같이 이제 2026년 모델 출시하고 2027년 모델 출시하고 이런 거는 디자인하는 그 우수한 디자이너들 또 새로 모델 바뀌면 그 안에 내부도 바꿔야 되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은 이 집적의 이 규모의 경제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되지만 표준화된 자동차가 앞으로 필요하거든. 그게 뭐냐면 무인 택시야. 무인 택시. 지금 호남을 비롯해서 영남도 마찬가지고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지역 소멸이 심해지다 보니까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콜택시 부를 수 있는 기회마저도 사라지고 있어. 아, 그렇죠. 안 가요. 안 가. 네. 이제는 동네 시내버스도 거의 없어져가기 직전이고 왜냐하면 버스 운전하는 분도 나이가 그렇죠. 이제 들었거든. 그게 이제 뭐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공간 불평등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거주의제 자유가 스스로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간이역 없어진 데는 너무 벌써 많고. 아, 많죠. 그래서 이미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 한 달에 한 번 큰 병원 가서 약 타고 진료받으러 가야 했는데 그때 콜택시 불러서 갔는데 콜택시 아저씨가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어머님 저 올해까지만이에요. 저도 내년에는 택시 접으려고요. 이제 저도 나이가 70이에요. 이러고 있거든. 네. 그래서 이분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거주 이전의 자유를. 그래서 무인 택시를 사실 지방부터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무인 택시를 지방에 이렇게 경제성 없는데 도입하려면 그 무인 택시 사업을 굉장히 경량화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해야 되거든. 너 택시 탈 때 택시 모양 보고 타니? 아니요. 무슨 얘기인지 감오지? 아예 랜덤이잖아요, 그건. 랜덤이야. 그냥 오면 타는 거야. 전기차든 뭐 디젤 차든 뭐든.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왔네. 무인 택시는 표준 택시에 만들어서 20년, 30년 타도 돼. 마치 영국의 택시하면 대명사가 뭐야? 블랙캡. 예.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이 생겼잖아. 그걸 값싸게 대량으로 만들어서 택시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게 대중교통으로 기여하는 거야. 그러면 자동차 공장 중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인 택시 만드는 공장은 표준화된 그 모델 하나를 몇십 년 동안 만들 수도 있겠네. 배터리 성능만 올라가고 그 자율주행하는 소프트웨어만 계속 버전업되면 그렇죠. 운전 잘할 거니까. 그런 거는 호남에서 말씀하셨던 그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 초대절 친구도 많다. 우수한 인재 없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공장 여기로 갈 수 있겠지. 훨씬 더 입지에 적합성이 있을 그렇죠. 거야. 어떻게 보면 여기엔 더 필요한 게 전기가 더 필요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런 형태가 입점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거는 호남이 원하는 그림은 아니죠. 아닐 수도 있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십수년 뒤에 이런 공장에 들었었을 때는 거기 처음에는 근로자 500명 뽑았는데요. 그것도 몇 년 지나니까 점점 자동화가 더 도입돼서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가속화되니까 실제로. 300명을 지금 줄었고요. 제가 알기로 거기 이제 한 내후년에는 50명 빼고 다 없을 거라고 하는데 이럴 수도 있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할게요. 수도권은 빈번히 만나고 우수한 브레인들 많고 또 역량 있는 국제적인 사람들 인천공항에서 금방 올 수 있는 전 세계 그 교통편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될 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부시장님도 얘기하고 가셨어. 그러면 호남은 좀 더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거 그런 걸 하면 좋은데 그러면 그런 거는 결국 언젠가는 무인 공장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희망하는 건지 아닌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럼 박 교수님은 말을 무슨 저렇게 하냐. 호남은 그러면 그런 공장만 있으라는 거냐. 호남에도 광주 가기대도 있고 다 있는데 자, 얘기 제일 끝까지 그래서 들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런 곳에 있는 우수인재들이 뭔가를 더 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부시장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하신 게 창업 육성해야 된다. 굉장히 창업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하셨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도 아까 표준화된 D램 공장이거나 무인 택시 만드는 전용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호남에서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왠지 설명해 줄게. 그 지자체에서 그 공장 지어서 그렇게 사람은 채용 안 했지만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하고 값싸게 디램을 굉장히 크게 뭐 새만금이든 어디든 거기서 규모의 경제로 중국보다 더 싸게 만들어서 전 세계 수출 잘하면 그 지역의 기업 공장 그 부지에서 부가가치 많이 생산했으니까 지방세수 더 많이 거쳐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지방세수로 바로 창업 육성하고 또 뭐 하고 하는 돈을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선순환을 좀 만들어. 그렇지. 그냥 그 공장 안에 몇 명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에 관심을 거기에만 두실 필요가 없이, 그래서 저는 일부는 호남에 이런 큰 공장들도 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가기 적합한 부지가 호남이고 영남에도 꽤 있다라는 그걸 알아요. 근데 그게 용인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에 그 무슨 우수 인재들 다 몰리는 그걸 흉내 내시지 마시고 여기는 딱 넓고요. 전기도 싸고요. 남아 돌고요. 그리고 여기는 별도의 격리되게 이렇게 로봇들만 잔뜩 있는 공장들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걸 유치한 다음에 그게 사실 실현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생긴 지방세수라든가 이런 게 비옥해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우리 지역에서 청년 창업하면 또 육성하고. 서울에서나 수도권에선 청년 창업할 때 3억 준다고 했는데 우린 10억씩 줘. 그렇죠. 너 어디서 할 거야? 라든가. 실패했어? 우린 더 줘.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죠. 뭐 청년 창업하는 여러 분야 중에 입지가 많이 안 중요한 창업도 뭐 있거든요. 그렇지. 자본금만 있으면 내가 어차피 해볼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 지원하는 시드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박 교수님은 지금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있는 반도체 공장 호남 이전 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랬어. 전 찬성하면서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에이, 또 이슈에 그냥 휘말리기 싫으니까 전 진짜 찬성하면서 반대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하셨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렇게 지방세수가 필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나 이런 큰 도시들 말고 군 단위의 작은 도시들 가거나, 저 지방 얘기 안 해도 돼. 경기도의 남쪽 말고 북쪽. 뭐 양주나 동두천이나 연천, 뭐 전곡, 네. 그런 데는 지자체 장들이 준비하고 있는 공약이 다 바뀌었어. 이런 공장 유치하겠다, 미래 먹거리 유치하겠다, 창업 유치하겠다가 아니야. 주민들이 모두 원하는 게 딱 하나야. 뭐죠? 노후복지, 노인복지야. 노인복지. 우리 여기에 새로 미래 먹거리 유치하겠습니다. 아유, 나 죽고 난 다음에 됐어. 나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노인복지나 좀 신경 써주시오. 그래서 산책로 정비,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좀 벌충, 뭐 계단 없애고, 그리고 또 뭐 그 레크리에이션 강좌 있지, 탁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 잔뜩 해주고 그런 걸 원하는 거야.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쉽게 말해 그 동네가 평생 살던 고향이기 때문에 나는 큰 도시 안 가고 연천군에서 마무리하겠다. 아니면 뭐 동두천에서 마무리하겠다는 분. 그분들 끝까지 거기서 쾌적하게 살게끔 해드리는 것도 국가가 할 일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 스스로 어느 지역은 미래 먹거리 관심이 벌써 없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기 탁구 레슨 강좌나 더 열어줘. 하는 데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그 지자체 장은 그런 주민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것도 지자체 장이 할 일이잖아. 그러면 그거 하려면 돈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공장 없고 일자리 없는데 그 지방세수를 어디서 다 조달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도 이게 필요한 거야. 로봇만 일하는 공장 등등이. 그렇죠. 또 법인세 엄청 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번 논의를 쳐다봐 주셔야 돼요. 그러니 단순히 그 공장 오면 몇 명이라는데 우리 청년들 몇 개 일자리 확보되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닌 논의입니다. 그리고 실제 모든 공장이 수도권에 있을 수도 없고요. 자, 이제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